안녕하십니까? 고객 관계관리의 정삼권입니다. 이번 주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빅데이터 산업별 제2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저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한 항공 또는 호텔에 관련 돼서 살펴보고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동차 산업,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활용했을 때의 미래의 장점은 무엇인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하면서 하는 것은 이제 항공 예약 시스템에 참 산업 중에서 굉장히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항공 예약의 좀 전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CRS라는 용어와 GDS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CRS라는 용어는 컴퓨터 예약 시스템이에요. C는 이제 컴퓨터고요. R은 리저베이션, 그다음에 시스템이죠. 그래서 컴퓨터로 예약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무엇이냐면 1950년 제2차 세계전이 이제 끝나고 나면서부터 항공이 이제 예약이 굉장히 꾸준히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CRS라는 용어가 있고 요즘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GDS, 글로벌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이죠. 이것도 세계적인 예약 시스템이죠. 어떻게 보면 같은 거예요. 근데 약간 시대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수 있는데 그렇지만 현대에서는 또 그런 차원이 아니고 CRS는 좀 소규모의 여행 항공 세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GDS는 말 그대로 세계적인 여행사들이 항공사들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RS가 됐든 GDS가 됐든 역사적으로 좀 이 항공 예약 시스템을 좀 살펴보면 최초에 생긴 시스템이 뭐냐면 세이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953년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이 세이버의 약자는 세미 준 자동이죠. 세미 오토매티드 비즈니스 리서치 엔바이러먼트라고 해서 뭐냐면 이 이니셜을 이제 따서 붙인 것이 이제 세이버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 자동, 그죠? 준 자동 비즈니스를 위한 연구 환경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국식하고 또 미국식하고 세이버 발음은 세이버라고 하지만 좀 순수만 그죠 리서치 엔바이러먼트냐 또는 엔바이러먼트 리서치냐라는 차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2차 세계대전 50년에 마치고 나면서부터 급속하게 이제 항공 시스템이 이제 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이제 미국 항공사죠.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이제 수동으로 하기에는 예약 시스템을 예약을 수동으로 했어요. 그죠? 참 수동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거리마다 또는 클래스마다 그죠? 좌석의 위치마다 또 먹는 건 조건에 따라 뭐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IBM에다가 이제 의뢰를 했죠. 이 예약 시스템을 컴퓨터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회사가 이제 개발을 열심히 해서 완성된 게 이제 1963년도에 이제 세이버라는 이제 이런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개발업체를 만들어서 이제 했던 것이고 그래서 1964년에 그죠? 약 10년간 개발했다고 보시면 되죠. 굉장히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64년에 두 회사로 나눠집니다. 그러면서 세이버, 사브레라기도 하는데 이 세이버는 현재까지도 이제 존재하는 기업으로서 굉장히 큰 기업이죠. 직원만 해도 뭐 수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이제 IBM 만든 이 세이버 회사를 이제 64년도에
파스라는 회사와 세이버라는 회사로 이제 나누면서 이제 또 분할을 했죠. 사실 저도 전산에 관련돼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지만 사실 개발이 완료하고 나면 이제 심심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개발자는 개발해야 되는 개발 안 하면 이제 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이버라는 이제 회사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항공사를 이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크게 이제 네 개의 GDS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DS는 그래서 또 파스에서 파생된 시스언이라는 회사가 또 분리됐다가 다시 병합돼서 이제 아마데우스가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건 예약 시스템 이름이에요. 세이버 또 아마데우스 그 다음에 이제 또 파스에서 또 분화된 아폴로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아폴로와 또 갈릴레오가 분리됐다가 지금은 이제 갈릴레오라는 이제 시스템으로 안착이 돼 있고 또 파스에서 또 데이터스2라는 회사와 다시 또 병합이 돼서 이제 월드스팬이라고 해서 미주를 이제 중심으로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이제 개발된 월드스팬이 있죠. 그래서 갈릴레오와 아마데우스는 유럽 위주로 이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죠. 그다음에 월드스팬과 세이버는 그죠?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주축이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미주 위주로 됐고 또 갈릴레오하고 월드스팬을 2001년도에 와서 트래블 포트라는 온라인 회사가 두 회사를 인수를 해서 병합을 했죠. 그래서 그렇지만 트래블 포트라는 이름은 안 쓰고 이 시스템이 그래서 GDS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예약 시스템으로 지금은 항공 예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 예약도 하고 또 여행 예약도 하고 여러 가지 관광과 관련된 예약을 그죠 이 예약 시스템에 의해서 물론 항공이 주축이지만 호텔도 예약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수업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지만 제가 더 또 컴퓨터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그죠? 지금은 과거에는 이제 서버가 있으면서 그죠? 이제 단말기라고 하죠. PC 기능이 아닌. 그래서 단말기로 해서 연결하는 이제 그런 체제였다면 지금은 이제 PC에서도 다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회사들은 글로벌 말 그대로 글로벌 회사예요. 굉장히 직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데우스, 갈릴레오, 그다음 월드스팬, 사브레죠. 근데 이 중에 좀 재밌는 이름들이 많죠. 그죠? 월드스팬은 뭐 그렇다 치고 세이버도 이제 이름에 대해서 알았죠. 아마데우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아마데우스가 누구죠? 아마데우스. 그죠? 아마데우스는 사실 모차르트의 미드네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성이에요. 라스트 네임이죠. 그죠? 라스트 네임이고 그래서 풀네임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죠. 그죠? 거기에 이제 아마데우스라고 오페라 가수죠. 그죠? 모차르트 음악가죠.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사실 유럽에 그죠? 근데 이 사람의 이제 미들네임을 따서 이제 시스템 이름을 아마데우스라고 했던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갈릴레오도 누군지 아시겠죠? 갈릴레오 그죠? 철학자죠, 철학자. 원래 갈릴레오 갈릴레이죠, 그죠? 그래서 이름이 갈릴레오고 라스트 네임 갈릴레이죠, 그죠? 그래서 갈릴레오 이분은 이탈리아 사람이죠, 그죠? 이탈리아 사람이고 천문학자죠. 특히 지동설, 그죠?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을 주장했던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그죠? 좀 약간 감옥살이도 하고 억울한 것도 있고 그러죠. 그 전에 그 뭐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우주가 움직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구가 움직이고 그죠?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이제 주장했던 갈릴레오 철학자, 천문학자죠. 이 갈릴레오는 이탈리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좀 등한시하지만 지금 우표에도 나왔고 그죠? 이탈리아 화폐가
리라죠, 그죠? 근데 리라의 이런 화폐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인물로 또 자랑스러운 유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또 관광학도 학생들이니까 그죠? 이런 아마데우스와 갈릴레오 시스템을 알면서 또 이런 역사적인 유인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예약 시스템인 이미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돼서 초창기 그죠? 산업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항공산업이 빅데이터 자료를 그죠? 정형화된 구조화된 데이터를 안착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또 이제 CRS와 GDS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그래서 컴퓨터 예약 시스템이라고 지금은 초창기에는 CRS라고 그랬지만 그것이 이제 발전이 돼서 GDS로 발전이 됐지만 그래서 컴퓨터 예약 시스템은 현재는 국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토파스라는 시스템이죠. 대한항공에서 사용하는 토파스 또는 아시아나 항공에서 사용하는 아시아나 세이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서 각 지역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컴퓨터 리저베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컴퓨터 예약 시스템이 있고 우리가 GDS는 세계 예약 시스템이라고 해서 4개가 있습니다. 요건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 기말에 이게 만약에 한국 예약 시스템에 대해서 컴퓨터 예약 시스템과 세계적 예약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고 간단하게 이거를 정리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와 월드스팬, 세이버, 그다음 아마데우스 이렇게 4개의 회사를 세계적인 예약 시스템이다, GDS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 여행사들은 이 시스템들을 사실은 다 사용해야 되는데 토파스하고 아바쿠스가 같이 업무 협약을 맺고 있어요. 어, 그래서 대한항공은 아마데우스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토파스라는 시스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고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세이버와 협업을 해서 세이버의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아시아나와 세이버라는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나는 아시아나 세이버 물론 초창기에는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제 최근에 와서 합병이 돼서 다시 아시아나 세이버라고 하고 있고 아마데우스는 대한항공과 협약해서 타파스라는 시스템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해외 여행사 즉 해외에 하기 위한 여행사는 크게 4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파스와 아시아나 에바코스를 프로그램에 설치를 해야만 그쵸 사용료를 당연히 내야 되죠. 그래서 이 2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이제 GDS 중에는 갈릴레오와 월드스팬을 여행사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4개의 시스템은 각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 특징이 있고 월드스팬 특징이 있고 토파스 특징이 있고 아시아나 특징이 있죠. 그래서 지만 대부분은 이제 토파스나 아시아나 항공 2개를 여행사들이 그죠 크고 작은 여행사들은 이 2개는 공용으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특별한 여행사에서는 이제 이 2개 외에는 또 월드스페이나 갈리오를 사용해서 예약을 하는 야만 여행사가 쉽게 항공 예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토파스 예약 시스템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항공 예약뿐만 아니라 발권도 되고 또 카드에 대한 결제도 되고 또 기타 다른 그쵸 호텔 예약도 되고 뭐 부대 기능도 예약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토파스나 아시아나 세이버 즉 에바카스라고 그랬는데 이 에바카스 시스템 2개 중에 하나를 아마 배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백오피스에서 예약 시스템에 관련된
직업을 원하시는 이제 학생은 그죠? 이런 시스템을 배우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개별로도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으면 학교 교수님한테 상의를 해서 이거 무료로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또 기관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행사에 또 입사를 하려면 여행사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다루면 매우 좋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보이는 건 이제 에바커스 예약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그 아시아나 세이버인데 그 전에는 에바커스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에바커스 예약 시스템이 있고 또 요 화면은 월드스팬이에요. 월드스팬의 예약 시스템. 근데 이 예약하는 거는 거의 영어가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 거의 95%는 이 GDS가 됐든 또는 CRS가 됐든 명령 그 서칭하는 용어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잘 알면 또 다른 것들도 쉽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항공 예약 시스템에 대해서 좀 오늘은 자세히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대한항공이 이런 빅데이터를 다른 분야에서 여행 예약 시스템이 아닌 클라우드 장착 항공업 그래서 상승 날개라는 신문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사례를 보면 그래서 대한항공은 2018년도 말부터 이런 디지털을 활용한 시대에서 글로벌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해외 지사도 대한항공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유럽에도 있고 미주에도 있고 그죠 동남아에도 있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글로벌로 하기 위해서 이제 클라우드로 전향하는 시스템을 이제 지금도 계속 개발 중이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사 시스템 즉 ERP 통합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죠. 지금 이 화면이 이제 대한항공 현재 클라우드 커맨드 센터라고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크게 이 클라우드로 이제 전환이 완료되면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승객 고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내부에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교육을 통한 머신러닝이라든지 또는 사물 인터넷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그죠 고객 레벨에 따라서 개인 성향을 맞춰주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항공 업무와 이제 IT 운영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이제 높이려고 하는 전략이고 그 외에도 항공은 복잡하고 다양한 운송들이 있죠. 물론 이렇게 패신저를 운송을 하는 고객을 운송하는 기능도 있어야 되지만 또 화물을 같이 또 운송을 해야 되고 또 전문적으로 패신저를 제외한 카고 운영을 위해서 그죠 항공 그래서 운항을 위해서 수화물 운반을 위해서 그죠 여러 가지 업무 효율성을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또 운항 정비 문제에서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부분에서도 생산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또 항로의 최적화라든지 연로의 절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전 예약 정비라든지 이런 등등 효과를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라는 이런 ICT의 개발 발전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이번에는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좀 살펴보면 그죠 자동차는 빅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자동차는 과거에는 엔진 위주라면 지금은 전자제품이에요 그죠 내부에 보면 모든 게 전기로 이루어져 있고 그죠 디지털화돼 있죠 그죠 그래서 미래에는 참 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자동차 업계가 빠르게 이제 늘어나고 있죠. 과거에는 이제 단순한 자료나 경험에 의해서 했다면 지금은 이제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신차 개발이라든지 그죠?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효율 성과라든지 생산성을 크게 개선하는 것이고
또는 불필요한 시간이나 자원을 손실을 줄이려고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왜냐하면 경쟁이 심하니까요, 그죠? 그다음에 또 원료 자체가 이제 휘발유나 경유에서 전기나 그죠? 수소라든지 이런 제공 자체가 달라지고 이제 운전이라는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인간에게 안전을 추구하도록 여러 가지 저, 어, 불안한 요소, 위험한 요소를 제거하면서 그죠? 어, 인간으로서의 안전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참 저희만 할더라도 한 3, 40년 전만 해도 그죠? 이 GPS 그죠? 길 찾아가는 이런 것들은 참 꿈도 못 꿨어요. 그죠? 근데 지금이야 뭐 이제는 지리 정보를 제공을 안 받을 수는 없죠. 그죠? 물론 자동차에도 있지만 여러분 핸드폰에도 있고 저는 가끔 운전을 저는 못 합니다만은 누구를 친구 만나러 갈 때 위치만 딱 하면 찾아가는 방법, 뭐 교통편, 뭐 위치, 시간, 뭐 이런 것까지 정확히 나 있어요. 참 특히 지방 여행을 할 때도 그죠? 또는 외국 가서도 내가 고속버스나 기차를 탔을 때 어디 목적지를 정하면 가는 방향까지도 같이 가니까 시간도 남을 수 있고 그죠? 참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자동차에서도 큰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자동차 회사에서도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이제 크게 느끼고 있으면서 현대자동차 역시도 2012년에 이런 빅데이터실을 설립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회사가 어떻게 하면 그죠? 모든 자료를 이용해서 어떻게 발전하는 것이 좋은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행 정보나 품질을 분석을 해서 또 주행 거리라든지 또 배터리 잔량이라든지 충전소 위치라든지 뭐 이런 등등을 모든 그죠 자동차 안에서 발생한 것을 자료를 활용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해외 법인에서 발생한 데이터까지도 관리를 해서 분석하는 이런 이제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술이 AI를 이용한 이제 음성 인식 기술 개발이죠. 그래서 차세대에서의 자동차 인공지능은 엔진 교체를 언제 할까 이렇게 운전자가 이제 물어보면 자동차가 말을 해주는 거죠. 뭐라고 아직 15,000km마다 교환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고객님은 이제 뭐 얼마 정도 주행했으니까 뭐 이런 말을 이제 해주는 거죠. 대하는 거죠. 또 창문 열어줘, 뭐 라디오 틀어줘, 뭐 이런 건 이미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계기판에 경고등 왜 켜졌어 그러면 뭐 스스로 파악을 해서 그죠? 뭐 문이 덜 닫혔다든지 실내등이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온도까지도 이제 조절해주는 그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음성 인식을 한다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와 관련된 이제 보험도 운전 습관에 연관돼서 운전자의 습관에 따라 이제 보험료가 또 차등한 게 지불하는 또 상품도 연계되고 있고 그래서 자동차 회사와 보험회사를 연계한다든지 또는 자동차 운행 기록 자기 진단 장치를 해서 기록에 따라서 할인을 해주는 이제 보험 상품도 나와 있고 이런 듯이 이제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이동하는 집 그죠? 참 자동차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자동차에 관련된 빅데이터는 매우 이제 급속도로 더 발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오른쪽에 밑에 사진에서도 이제 그죠?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게시판이 아니라 안내판 역시도 도로 게시판 역시도 그죠? 디지털화해서 이제 수시로 자유롭게 변하는 이제 형광판 현장판을 볼 수.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동차 분야에서는 더 넓게 좀 넓게 보면 플랫폼 이제 X라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AI부터 통신 금융까지 이제 기술 융합 플랫폼 그래서 미래차 인간 생활 중심이 될 것이라는 이런 일레이션을 가지고 미래차는 자율주행 컴퓨터라든지 최대 수익을 올리는 플랫폼 X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키센텐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을 뜻하는 X는 확장성과 다양성, 그 다음에 융합과 혁신을 익스펜디예요. 그래서 익스펜션이잖아요. 확장한다는 거. 그래서 그 E자를 뺀 앞에 X, 익스펜션 했을 때의 X를 뜻하는 플랫폼 X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 나왔던 자료이지만 플랫폼 X라는 거는 우리가 플랫폼을 알잖아요, 그죠? 기차역, 그죠? 터미널 같은 플랫폼에서의 여러 가지로 이제 분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또 분산이 아니라 분산된 거기서 한 군데로 오는 거죠. 각 지방에서 서울로 오듯이. 그래서 빅데이터를 이제 한 군데로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동차의 플랫폼 X이고,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즉 AI나 X도구로 인해서 수익을 이제 최대화하려고 하는 사업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 X는 피라미드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구조로 지니고 있죠. 그래서 밑에 하부 조직에는 뭐가 있냐면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본이 되는 그죠. 반도체와 배터리 그죠. 그래서 프로세서지 어떻게 보면 컴퓨터로 말하면 그죠. 그래서 이러한 배터리라든지 인공지능 뭐 반도체라든지 또는 프로세서 CPU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품이 자동차 안에 사실은 기초 부품이 2,000개가 넘는데요. 이 자동차 안에는 진짜 발명품이에요. 그죠? 특허가 뭐 수만 개 이르를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 단계 피라미드 구조로서의 1단계에서 이제 엔진과 관련된 부품들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모바일 컴퓨터를 이용한 인포테인먼트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적용시키는 소프트웨어와 더불어서 이런 컴퓨터와 관련된 것들이 장착이 돼 있고, 세 번째는 이와 관련된 이제 인공지능 AIX라든지 또는 콘텐츠죠. 그래서 이 콘텐츠와 AIX가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매력으로 이제 느끼는 거죠.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이런 데이터 센터와 연결이 돼서 인공위성과 그게 GPS죠, 그죠? 이런 네트워크도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를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콘텐츠까지도 연결시키는 거죠.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윤 창출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자동차 여러 가지 미래차에는 이런 플랫폼 X를 이용하는 이제 기능들이 늘어나고 있고, 미래 이런 플랫폼 X 기업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2021년 이제 이후에는 그죠 보면 우리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이런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매우 발전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참 다양한 좀 정리를 해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이제 장점을 보면 물론 모든 산업이나 규모에 따라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과 효과는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장점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계가 그죠? 컴퓨터죠.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AI가 여러 컴퓨터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준다는 장점이 있죠. 그게 의술이 됐든 그건 어떤 정확한 파악이냐면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기업은 어떤 인간의 느낌과 경험에 의했다면은 지금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쵸 저장도 이제 쉽고 빠르고 무엇보다 저는 빠르다는 게 중점이 있고 그죠 큰 데이터에 늘리면 되는데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과시화된 툴을 쉽게 보고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걸 특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영층에게 또는 현장 직원에게 바로바로 리얼하게 실시간으로 진척을 상황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정확한 거죠. 그래서 정확한 오늘까지 현재까지의 자료를 필요한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죠? 그것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물론 뭐 인공지능에서 그 바둑처럼 확률로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과학은 확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이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확률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뭐 몇 프로 확률로 산다, 수술에 성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다 그래서 이 확률적으로 말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과학이라는 게 이 데이터가 기본이 되는 거죠. 그죠?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해결책을 같이 또 제시해 준다는 것이 멋있는 거죠. 예측 우리나라 인간은 되게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 점술가를 찾아간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는 AI가 예측을 하는 거죠. 방향성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멋있는 거죠.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그 수요 기반 자료를 내가 이러한 것들을 원한다 그랬을 때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패턴 즉 법칙을 찾아내고 그 법칙을 찾아낸 것 중에서 또 거기에 환경에 맞는 방법을 적절하게 액션을 취하는 것을 제안을 해주는 것이 참 멋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해결 변화는 이제 시책에 따라 환경에 따라 또 최근의 자료에 따라서 분석을 검증하고 시책을 반복하면서 개선되게끔 그렇죠? 그래서 참 새로운데 그걸 학습 러닝 학습이죠. 또 심취 학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경험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정확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해결책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자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멘토죠, 멘토, 그죠? 멘토 역할은 뭐 잘못했을 때 방향 제시를 정확히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정확하게 이제 방향 제시를 해결책을 해준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아직은 기계가 하니까 인간 전문가들은 좀 의아할 수도 없잖아요,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직업도 바뀔 거예요, 미래에는, 그죠? 2021년 이후부터는 이제 뭐 이제 의사들도 벌벌 떤대요. 또 국제 뭐 판사,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이제 변호사도 이제는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한 사례를 그죠? 사실 인간의 암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법은 또 사례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사업을 그러니까 기업의 제일 중요한 건 새로운 비즈니스를 이제 찾는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그죠? 저 반도체 산업을 잘 이끌어 와서 했지만 미래에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미국에서도 밝혔죠,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나라도 해갈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제품과 서비스 또는 바이오와 공급자 또는 소비자 취향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이제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견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적인 이제 기술을 활용하는 현황인데 그 중에 8가지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거,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자동화 로봇, 3D 프린터, 이제 AR 즉 가상 증강 현실 또 드론 이런 이제 8가지 분야를 쭉 건설 보면 아직도 평균 9.3%니까 10%도 못 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개발할 게 무궁무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8가지가 나와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모든 산업에 이제 적용이 될 거니까 변화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학습하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 산업에서 지금 있는 서비스만 갖고는 안 되죠. 4차 산업은 서비스 앤드 빅데이터예요. 서비스 앤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해야만 새로운 제품, 뭐 그다음에 커피, 뭐 카페에서 파는 것도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등등을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사업의 발전 또는 새로운 사업의 창업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죠? 우리가 예측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그죠? 2030년까지 발전이 이거보다 더 발전이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사실은 경제 효과는. 그다음에 이제 고용 효과 특히 그래서 고용의 효과도 늘지만 대신 이제 점점점 또 줄어지는 효과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이런 빅데이터와 관련된 자료 산업 또는 어떻게 나와 내가 하고자 하는 산업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살펴본다면 미래에도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좋은 그죠? 경제 나에게 즐거움을 가지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무언가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한때는 컴퓨터를 수학을 전공을 했지만 졸업하면서 컴퓨터를 잘 해서 지금까지 저도 산업에서 컴퓨터로 활용된 기술들을 활용해서 돈도 좀 벌고 그죠 사장으로도 있으면서 하지만 이제 또 공부를 더해서 저도 이제 교수로서 또 여러 가지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도 컴퓨터와 관련된 관심은 있지만 이제 저는 이제 후배들 양성을 통해서 이런 방향성 제시를 한다면 꼭 기술 이런 기술들과 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관심과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이 수업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CRM은 뭐다?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프로그램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죠?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 데이터베이스죠.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젊었을 때 해야 돼요. 여러분 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빅데이터와 관련된 산업 공부 또 이런 취미 생활도 한번 관심 있게 해보시고 그죠? 드럼도 과거는 이제 게임 했지만 요즘은 게임 잘 안 해요. 그죠? 드론이라든지 이런 재미있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